네, 제가 이렇게 막 화려한 그 PT 같은 걸 못해가지고요. 앉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시죠? 예. 내용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이렇게 해본 거라서 좀 아무튼 제가 준비한 거는 그림으로 읽는 UX인데요. 일단 제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한 30분 정도 예상합니다. 최초에 이거를 만들 때 제 친구가 이제 카카오톡에 다녀가지고 이제 친구를 소개시켜 주다가 이제 제가 얽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게임 쪽에 있는 사람이고 UI나 UX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전문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이제 좀 그 교차점이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 지점에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떨리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환경이 처음이래가지고, 이런 UX 환경이 처음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걸려있는 그 바스키아의 그 피렌체라는 그림의 작품인데요. 이건 팝아트인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밸런스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여기 팝아트의 추상성이 UX적으로 아무런 어떤 그 참고할 만한 요소가 없는가를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참고할 만한 요소가 많다. 그래서 좀 이야기할 것이 있지 않나. 어떤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냐면은, 바스키아 그림이 어쨌든 간에 매우 감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고, 그리고 이런 미적 영감을 얻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밸런스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졌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림을 감상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데, 이제 그림을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밸런스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밸런스들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검은 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점들이 이제 왜 이렇게 존재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밸런스들을 구축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 있을 때 없을 때와의 차이가 확연히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어떤 확실하게 이렇게 동화되는 느낌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만약 이것이 이 상태로 만약에 유저한테 보여졌을 때 어떤 밸런스적인 부족함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어진 작품이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걸 만약 뺏어 봤을 때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렇게 됐을 때 뭔가 많이 벼 보이고 뭔가 더 채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림에서의 어떤 밸런스를 잡는 어떤 감각적인 부분인데, 이런 거를 왜 보여드리게 된 거냐면은, 그 바스키아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앤디 워홀하고 바스키아가 같이 이제 한 그림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그곳에 어떤 이제 바스키아가 그린 그림에, 아니 앤디 워홀이 그린 그림에 바스키아가 이제 흰색을 딱 칠해요. 칠하는데 그 칠했을 때 이제 앤디 워홀이 하는 말이, 그래, 그곳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곳이 뭔가, 그거 이제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드리는 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작품은 그 작가분의 이제 철학과 삶, 뭐 여러 가지 주제 의식이나 뭐 시대 반영적인 뭐 메타포를 담아내는 것이 되게 좀 그런 방면의 어떤 예술이지만,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UX적으로도 참고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것만 딱 뜯어가지고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술 작품을 완성하는 거는 되게 많은 어떤 고려 요소들이 작용을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저희가 UX 시간이기 때문에 UX적으로 유의미한 거는 밸런스에도 이 주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뜯어가지고 좀 분석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감상하실 때 밸런스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매우 재미있으시면서도 시각적으로도 의미 있는 도움을 많이 얻게 되실 것 같다. 이런 얘기 드리고 뭐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웹이나 앱이나 그런 UX적인 경험들에서 고려하는 많은 인지 심리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제공자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한 어떤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제작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림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작용할까, 또 어떻게 반영할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모호하게 그냥 그림을 감상하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그 작가분들의 좀 많은 전략들이 숨어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 그 삼각형을 보셨을 때 드는 감정은 안정적이고 고정적이고 변하지 않을 것 같고 편안하고 완벽해 보이고 되게 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뒤집어졌을 때 이제 뭔가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이게 불안정해지고 비고정이고 불편하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동적으로 변하는데, 여기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그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밑에 판이 있다고 보시고 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보시면은 이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밸런스에 이게 안정적인 변화의 그 밸런스에서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게임 중에 블러직스라는 게임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런 게임 보면 이렇게 그 물리 엔진의 그 어떤 그 중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새로운 공간들이 생기는 거죠. 예, 밸런스가 무너지면 그것들을 채워주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림에 있어서 어떤 감인데, 그거를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었죠. 왜냐하면 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그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들을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끔, 그러니까 처음엔 어쨌든 밸런스를 무너뜨려야죠. 그래야지 뭔가를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밸런스를 다시 보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간들이, 새로운 공간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인데, 이제 작가에 있어서는 이 삼각형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이 무게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만의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는가. 이거는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게 이제 작가의 어떤 감정 상태나 뭐 그런 것들일 텐데, 그거는 측정할 수 없다. 경험에 의한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밸런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익숙한 관념들을 꺼내어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이 생겼는데 그것들을 바라볼 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것들을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디자이너건 그 아티스트건 간에 착각이나 오류들도 같이 함유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없게끔 하는 작업들이 아마도 이 디자인과 아트의 어떤 작업이 아닌가, 그런 오류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UX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최적화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밸런스 요소가 UI의 그 시각적인 가독성이 있잖아요. 그런 인지감이나 그런 부분하고 되게 상호 연관성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중력이라는 어떤 기본 바탕 아래서 다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념적인 것들이 존재하는 건데, 고정관념이 없으면은 뭔가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것들은 공기처럼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항상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걷고 뛰고 하는 것처럼 항상 느끼고는 있지만, 그렇게 인지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런 대상들을 바라볼 때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밸런스가 무너지고 하는 것들도 어떤 이런 맥락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채습된 그런 경험들이 어떤 단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UX를 제공할 때 그런 정보들에 이제 좀 더 귀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이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좀 더 유저 친화적이거나 어쨌든 그림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려하는 게 좀 더 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그 팝아트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팝아트나 추상성을 가진 비구상 그림들을 보면은 더 복잡하고 더 심오한 게 많거든요. 어려운 것들이. 꼭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더라도 이런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런 검은 점들이 아까 그런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아니면은 형태나 그 선이나 그 형태의 그 크기나 그런 것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감이 오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왼쪽에 이런 검은색 얼굴 같은 것들이 얼굴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그 무게감으로서 존재한다면은 분명히 이쪽으로 많이 기울이게 된 거잖아요. 왼쪽으로. 그랬을 때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 두 점들이 만약 없었다면은 되게 그림이 왼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이 바스키아라는 사람이 했던 어떤 그 밸런스를 잡는 과정에서 이런 검은 점들이 생겨난 거죠. 원래는 왼쪽부터 그렸다가 이런 점들을 왜 이 정도와 이 정도에 찍었을 때 이게 중심이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UX라든가 어떤 디자인 환경을 그릴 때에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참 좋은 예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바스키아의 작품에서도 굉장히 주요 작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몇 안 되는 주요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상당한 의미가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저희 집에 이 그림이 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은 상당히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도가 깊은 그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검은색만 봐서 그렇지 이런 선들이나 이런 사각형의 어떤 그 쓰임새들을 다 분석해 보면은 정말 과학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감적인 부분에 의해서 그냥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고, 그게 이제 어떤 천재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인데, 그런 것에서 많이 이제 영감을 받고 저희 UX 디자인 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하나의 되게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예, 일단 그 그림, 그 팝아트로 보는 건 이 정도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만화입니다. 제가 이제 게임 쪽 회사에 있다 보니까 뭐 만화, 뭐 게임 이런 걸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게임 쪽 세미나는 많이 갔는데 이건 이제 UI, UX다 보니까 어차피 교차점은 있지만 되게 제가 좀 생뚱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래도 이 자체에 잘 보면은 UX라는 게 녹아들어져 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만화라는 어떤 출판 매체가 가지는 UX적인 환경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만화를 되게 무심코 그냥 바라보지만은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숨은 전략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거는 우라사와 나오키의 마스터 키튼이라는 작품인데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보시면은 그 출판 만화는 어쨌든 그 출판이고 책이다 보니까는 거기에 많은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연출의 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되게 치밀하게 전략화되어 있는 그런 만화입니다. 보시면은 아이 트래킹 관점에서 이 만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일단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그려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보는 사람 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볼 수도 있거든요. 안 볼 수도 있지만 작가는 어쨌든 이런 장치들을 넣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이제 기본적인 여기에는 인지심리학적인 그런 기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시선을 보는, 그러니까 사람이 쳐다보는 곳에 우리도 같이 보게 되고 뭐 그런 주의를 끄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따라가 보시면은 그런 법칙들이 정말로 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우선 아까 처음에 그 텍스트만 있는 그 페이지에서 사람은 어두운 곳보다는 밝은 곳을 먼저 인지하고 뭐 그런 것들 적어 놨었잖아요. 여기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 그림도 보여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이렇게 말칸을 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봉에 의해서 이 화면의 흐름이 차단되고, 그래서 이 봉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얼굴을 보게 만들고, 이런 말풍선을 지나가서 다시 이 봉 때문에 다시 이동성이 생기면서 이 말칸을 다 건드리고, 이 팔의 이 동작의 뭐죠? 이 위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그러면서 다음 컷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말칸을 읽게 되고, 좀 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지체하는 요소로서 이렇게 봉을 이쪽으로 보게 하면서 다시 이쪽 밑에 말칸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러면서 이 손의 위치가 딱 그 다음 컷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 컷에서는 손이 이제 이쪽을 보라고 유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심지어는 여기 그 아이 레벨까지 이용하고 있죠. 그 지평선의 그 사선까지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지평선의 사선을 이용해가지고 그 흐름들을 이용하면서 이쪽으로 이어가고 있죠. 근데 이게 정말 그 만화의 어떤 기법적인 방법론적인 거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거지만 특히나 마스터 키튼 같은 경우는 되게 UX적으로 봤을 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시선 방향을 봐도 이 컷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 컷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밑에 글이 적혀 있지만은 유독 이 만화만 그래요. 거의 드래곤볼이나 다른 만화를 봐도 살짝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는 예는 별로 없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UX에서 봤을 때 어떤 시선의 어떤
이동에 관련된 그런 얘기잖아요. 이 만화가 유독 그런 이유는 대사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탄탄해가지고 대사나 이런 것들이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를 그냥 되게 심심한 연출에서, 그러니까 어떤 UX적인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고 그것들 읽으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지루한 만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용자에게 좀 더 편의성이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예시다. 이게 이제 출판 만화에서도 볼 수 있는 어떤 UX 환경적인 측면의 그 관점인 거죠.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 그림인데요.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상에서도 보고 배우고 해서 저는 제 그림에 그런 것들을 온전히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팝아트나 그런 밸런스들을 보고 또 혹은 영화를 보고, 영화 연출을 보고, 혹은 그런 UX적, 영화도 UX잖아요. UX가 어려운 게 모든 게 다 UX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제 그 안테나에 그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를 토대로 이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만의 어떤 그런 로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선 어떤 것들이 녹여내는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우선 밝기에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걸 본다고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데서부터 이동해서 보시면은 천이 있죠. 여기 이 부분에 천이 있잖아요. 천이 있는데 보시면은 밝은 데서 시작해서 천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천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시면은 천을 따라 들어가서 이 뒤에 칼 있죠. 칼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이 방향성이 가리키는 그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동하게끔 연출하는 거죠. 근데 유저가 정말 그렇게 볼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 모든 유저들이 그렇게 보진 않을 것이다. 근데 대체적으로 몇 %는 그 장치들이 작동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0%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유저층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서 제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것은 사실상 제 사인이에요. 예, 보시면. 그러니까는 이 그림에는 굉장한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두 인물이 보고 있는 방향이 제 사인이에요. 이 뒤에 있는 이 캐릭터와 앞에 있는 캐릭터가 보고 있는 목의 방향성이 제 사인에가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다? 접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전략인 거죠. 전략. 근데 보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그림을 그린 사람은 어쨌든 그런 전략을 숨겨놓는다. 그게 누군가는 걸려들 것이고 누군가는 걸려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 크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서 이 시선이 오고 이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그 두 번째 서브 디테일들을 보여주고 풀어지면서 다시 순환고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왠지 그 사인에 시선이 가는 거죠. 이게 제 의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적용하고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았어요. 저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체질화되고 어떤 그림 그린 데 있어가지고 계속 적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으면은 아이 트래킹이든 뭐든 이렇게 녹아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보다 더 UX적인 관점에서는 더 기술적으로 분들이시겠지만은 이런 그림적인 부분에서 어떤 접근한 방법들을 보시면은 또 나름대로 의미 있게 영감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림이라는 시각적 환경에 대한 관찰은 웹과 앱의 그 UX 설계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림이 모든 대상을 대상으로 포괄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유저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 많은 편의성들을 100% 유저에게 항상 편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플랜 짜시면서 어떤지를 고려하시고 거기에서 아마 더 세밀한 UX 환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그 출판 만화 그런 것처럼 그 해당하는 어떤 그 사업적 관점에 따라서 UX 환경이 창출되지 않을까. 유저 풀에 따라서. 예, 100% 만족하는 UX라는 거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UX의 정답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존재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UX는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분명한 형태로 확실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아마 좀 더 나은 UX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제 시간은 좀 짧아가지고요. 사실 저는 친구 카카오톡 다니는 친구 따라왔다 강남 친구 따라 강남 왔다가 이런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게임 쪽에 있고 게임에 있는 어떤 그 네오풀에서 차기작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고요. 아무튼 사실은 연관성은 없지만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 고맙습니다.